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인 기재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불꽃에서 고영감은 아들이 일제히 저항하다 죽음을 맞자 손자인 현에게 안온한 삶을 위해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강요합니다. 현은 불이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것으로 욱하고 나서고 싶은데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 머리에서 맴돌아서 행동을 주저주저하고 안 해. 결국 할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현실을 외면하고 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불의의 현실에 맞서야 한다라는 의지가 안온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압도한다. 현실에 맞서야 한다라는 의지가 솟아나기 시작해. 이와 같은 행동은 이 작품을 행동주의 문학으로 불리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현의 상태나 행동의 심리적 동기 등은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 등을 통해 제시되지만 추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4번은요, 원작 소설의 일부분이고요. 여기 2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감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요. 고현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야. 그리고 아들 밑에 고현이 있지.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외놈들한테 대들다가 어떻게 총 맞아서 죽습니다. 이런 걸 본 고영감은 고현한테, 손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손자, 잘 들어, 내 새끼. 세상 사는데 아무데도 나서지 마. 그냥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고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요. 거기에서의 부조리한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조리한 차별이 아니라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귀국을 하지. 그러던 사이에 독립을 하고 이념 차이로 싸우게 되는데 고현이랑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 연호라는 애가 공산주의자야. 빨갱이지.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현이가 그것을 어떻게 제지하고 연호는 고현이를 공격을 하고 고현이가 예전에 아버지가 숨어 있었던 땅굴에 가서 숨어 있는데 이 연호 이 새끼가 고영감을 인질로 잡아서 안 나오면 너네 할아버지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고현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 연호가 고영감 할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여. 그러니까 이제 정신일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총격전을 벌이고 연호를 총으로 쏴서 죽여. 그러는 와중에 고현이도 총을 맞고 의식이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소설은 끝나. 괜찮나요? 전체 소설은 이게 다야. 엄청 잘 후려쳐서 설명해주고 있죠. 시작해 볼게요. 씬 넘버 138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시나리오구만. 광장, 연호, 내 말 들으시오 동무들. 광장에 끌려 나온 사람들, 인민재판의 광장, 거기에 잡혀온 현, 조경태 목사, 국민회 회장, 이런 사람들, 공포의 얼굴들. 현, 조경태 목사, 국민회 회장은 누구? 인민재판 받을 사람들이야.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좋아 인민재판이지 그냥 총살하기 전에 일종의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공포의 얼굴들, 심리를 직접적으로래. 얼굴이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동무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에 반대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고서 오늘 어디가 있냐?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로 끌려온 사람이 요 세 사람이지. 돌아보며 진행하오. 대기했던 서문회원들, 오씨,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다. 두려운 얼굴들, 순간 무섭게 나는 몽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국민의 회장, 비명 울부짖음, 싸늘하게 현의 얼굴을 주시하는 연호. 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연호 입장에선 어때? 잔뜩 쫄아서 겁먹어라
라고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움직임이 없는 현의 표정, 금세 시체가 돼서 끌려나가는 국민의 회장. 와, 이거 말 그대로 어떻게 맞아 죽었어. 현의 얼굴에 배는 식은땀, 표정 관리는 잘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은 내 차례구나 라고 하면서 긴장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불편하겠지. 아, 국민의 회장 딸이 영순이었구만. 아버지 아버지 미친 듯이 울부짖는 연수. 싸늘히 지키는 연호.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맞고 있죠. 냉정한 자식. 조목사의 머리를 강타하는 몽둥이. 아, 아버지 아버지. 아, 죄송해요. 조경태 목사였었죠. 아버지. 힐끗 발 아래 시선을 던지는 현. 그러한 무서운 장면을 외면하고 있지. 기다란 그림자, 내려치는 몽둥이. 그 순간 현이 외칩니다. 살인이다. 살인이야.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해놨는데 이제 이 순간에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죠. 저항하기 시작했어. 왈칵 돌아보는 연호의 얼굴. 뭐야? 그의 얼굴에 증오를 모은 현의 주먹이 무섭게 떨어지며 이놈 살인이다. 이 자식이 살인자다. 라고 하면서 현이 연호를 때렸죠. 나름대로 응징하고 있습니다. 픽 쓰러지는 동시에 왈칵 열된 놈 있는데 소총을 빼앗는 현. 제가 지금 인민재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총을 빼앗았어. 다른 놈들은 당황했지. 놀라는 얼굴들, 순식간에 일어난 일, 벌써 그 비호처럼 내뛰는 현의 모습. 뛴다, 잡아라, 탕탕. 귓전을 울리는 총성, 휘청, 다리를 맞고 쓰러진 현. 절뚝절뚝 일어나 달린다. 벌집 수신 광장, 장터는 아수라장. 장터에서 도망친 현은 3.1운동 때 아버지가 일제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했던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 고영감과 현의 어머니를 끌고 동굴 앞으로 와서 현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너 안 나오면 너네 할아버지랑 엄마 죽는다 협박하고 있죠. 야비한 새끼. 고영감은 동굴 앞에서 현에게 이곳에서 도망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이지. 연호는 그런 고영감을 총으로 쏜다. 이제 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기 할아버지를 자기 보는 앞에서 죽였는데 할아버지 총을 들고 절규. 나가려는 순간 탁 앞을 가로막는 다음 페이지. 요게 중요한 거지. 이미지. 다음 씬 넘버 142 계곡. 아, 이거 환상이구만. 어디야? 요 씬 넘버 141은 환상이구만. 그리고 씬 넘버 142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고. 검고 크게 압박하는 그 굳은 껍질의 환영. 지금까지 현은 껍질에 쌓여서 있었습니다. 뭐 부당한 일이 있어도 네 일 아니면 신경 쓰지 마. 나서지 마. 라고 했었던 할아버지죠. 아, 현의 행동을 저지하는 일종의 심리적 기제지. 그것은 놀랍게도 불덩어리가 되면서 화면에 깨질 듯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 가득히 확산되면서 껍질에 쌓여 있었던 불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바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불의에 저항하겠다. 저항하려는 현의 의지. 현의 심리 정도 되겠죠. 슬로우 모션. 씬 넘버 142 계곡에서 이하 슬로우 모션. 소리를 지르며 동굴에서 뛰어나오는 형. 총을 쏜다. 응사하는 괴뢰군. 한 발은 불바탄. 뛰어나오는 현 다시 쏘고 한 놈 쓰러지고 현 어깨에 한 발 맞고 아까도 다리에 한 발 맞았는데 그대로 뛰어나오는 현. 어떻게?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총알 따위는 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한 놈이 쓰러진다. 연호가 쏜다. 가슴에 맞는 현. 아, 이젠 진짜 죽겠네. 그래도 달려 나오면서 연호를 쏘고 가슴에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연호.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까지 슬로우 모션. 고영감. 그놈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지금까지 내 손자 현은 나의 의지대로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누구 손자 현이 내 말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거지. 마음 한편으로는 엄청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는 손자의 행동이 흡족하지. 토하듯 한 마리 그대로 숨진다. 비틀비틀 가슴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현. 슬로우 모션. 다시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어떻게 해요? 환상이겠죠. 확산되어 흩어지는 무수한 불덩어리의 조각들. 슬로우 모션. 계곡. 다시 현실로 넘어오고. 하늘을 향해 쓰러지는 현. 멀거니 뜬 눈. 다시 환상으로 넘어와서. 확산되는 불꽃의 마지막 조각, 그 찢어지는 음향, 넓은 꽃밭, 아스라이 일어나는 뭉게구름,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현 어때요? 심리적 기제를 깨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백마, 창을 비껴든 현의 모습, 꽃밭 속 달려오는 현모와 영순, 천사, 현의 백마, 구름 속을 달려간다. 그 찬란한 세계. 어떻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확산되는 불꽃의 수많은 조각은 굳이 이름을 붙여주자면 현의 의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씬 넘버 146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요. 포성, 가까워진 포성. 환희의 얼굴. 왜? 나는 이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한순간뿐이긴 하지만 내 인생에 불꽃이 피어났지. 만족감. 이미 거기에 새로운 탄생. 부릅뜬 현의 눈. 저만치 거꾸로 비탈에 처박혀 죽은 고영감. 그 아래 선조들의 선영. 아버지가 죽은 동굴. 일어서고 총을 들고 강인한 의지. 초능력의 새로운 힘, 일어나는 현, 꿋꿋이 밟는, 대지를 밟는 현, 아직도 그의 손바닥엔 한 알의 탄환, 가까이 오는 포성, 계속 그렇게 서 있음. 나 아직 안 죽었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실에 맞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괜찮나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웅장해지는 것 같지 않아?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시작! 1의 1번 보세요. A. 현의 얼굴에 베인 식은땀. 1. 긴장되고 불편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2번. 미친듯이 영순이는 울부짖지만 싸늘히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냉정함. 그렇지. 동요하지 않는다. 괜찮아. C. 그대로 튀어나오는 현. 나오면 안 되는데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D. 환희의 얼굴. 난 이제 내 인생 내 의지대로 살고 있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만족감. 그렇게 거기 서 있는 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갈등? 아니요. 현실에 맞서기로 이미 확고하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물론 금방 알겠지만 총 맞아 죽겠지. 이렇게. 1번의 답은 5번. 2번 확인할까요? 기억은 어쩌고, 니은, 네. 지문 읽으면서 이미 답을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현의 기억은 현의 행동을 저지하고, 니은은 불덩어리는 현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됐고. 나머지 거 다 틀렸고요. 나머지 거 다 틀려 있고,
요 정도는 하나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이 죽음을 불사하게 되는 이유. 다음 3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죠. 왜? 현실, 환상, 현실, 환상. 정답은 4번.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며 인물의 행동에 담긴 지향. 뭐 있었어? 불의에 저항하겠다.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죠. 다음 소설하고 조금 다르죠. 피고을 중앙 내거리에서 열린 인민재판. 연호는 그 자리에 현을 불렀다. 현에게 피를 보이고 그 반응을 보이고자 했었던 것이다. 정신적으로 너 나에게 뭐라고 굴복을 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의 현은 처형 대상자는 아니었네요. 예정했던 규탄과 계획된 대로 군중의 아우성이 쏟아지며 인간의 것이 아닌 잔인한 흥분의 도가리를 이루어 나갈 때 연호는 옆에 세워놓은 현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반드시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초연이 홀로 고고하겠다는 넌 돌멩이가 아닌 이상 반드시 어떤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공포, 당황, 기겁, 애원. 그러면 너는 수월히 내 소나기에 들어와. 그것은 굴복. 네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관념의 유의지. 첫 번째 희생자 국민의 회장이 언도를 받자 군중이 까닭모를 아우성과 함께 집행자들의 손에 쥐어있던 곤봉이 거의 흙빛이 된 반백의 머리 위에 쏟아지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 살이 떨어져 나가는 무딘 소리가 들려나왔다. 둘 다 인민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묘사하고 있다. 괜찮죠? 둘 다 폭력 장면이지. A, B 모두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의 공포의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선 어디? 흙빛이 된 반백에 어디가 있어? 얼굴이 흙빛이 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가 있어? 보기와 달리 A에서는 현이 국민회 회장과 함께 인민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현은 처형 대상이 아니야.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인민재판을 연 연호를 향해 현이 느끼는 분노, 여기에서는 현의 아무런 심리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4번 틀리지. A와 달리 보기에서는 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인민재판을 열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죠. 맞고 틀린 건 4번. 일단 정치.